네, 안녕하세요. 미술가 강민성입니다. 제가 지금 몰아서 영상을 지금 몰아서 다 찍고 있는데 이 댓글을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한 분을 제가 확인을 못했더라고요. 이분도 질문을 주셨는데 작품 설명에 대한 작품 설명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한예종 준비하면서 많죠. 작품을 설명해야 될 일이 면접 가서도 있을 것이고, 이거는 비단 입시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수업을 들을 때도 교수님들이 계속 질문을 할 거고, 그다음 수업 시간에 동료들도 질문을 할 거고,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동료들끼리 또 질문을 할 거고, 작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이거는 그냥 이 질문을 하셨던 학생분이 미술을 작업을 한다, 그리고 미술을 한다는 전제하에 그냥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일인 거라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이 질문이 비단 지금 당장 눈앞에 놓인 건 입시지만, 입시에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이게 되게 큰 문제가 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어서 다시 할게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목이 너무 말라서. 그래서 이 작품 설명,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당연한 거예요. 지금 현재 뭐 학생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어릴수록 더 어려운 게 맞죠.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조금 더 말을 잘하고 뭐 이런 학생들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나의 작품에 대한 설명이 잘 안 되는 거를 잘 따져보셔야 되는 게, 이게 정말 내가 말을 못해서, 나의 생각은 있지만 말을 못해서인지, 아니면 내 작품과 내 작업에 대한 어떤 분명한 정리가 되지 않아서 내가 말을 할 수 없는 건지를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게 의외로 아마 질문자분도 본인에 대한 작업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작품에 대한 정리가 머릿속에서 확실하게 됐다면 이거를 표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더듬거릴 수는 있겠지. 약간 막히고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안 좋게 보진 않아요. 모든 미술하는 사람들한테 그 미술가가 말을 못해서 나는 그 미술가가 싫다, 내지 입시 기준으로 따졌을 때 이 학생이 말을 못하니까 점수를 깎는다, 이런 건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를 걱정을 하지 말고, 내 작품을 내가 제대로 내 머릿속에서 정리해서 전달을 할 궁리를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말을 너무 못한다? 뭐 이제 언어 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내가 어떤 사건이 있어서 뭐 좀 약간 많은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큰 문제가 아니라면 보통은 자기 작업에 자기도 확신이 없고 그 다음에 자기가 딱히 어떤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작품을 제작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거기에 억지로 말 붙이기를 하려니까 꼬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말 얼마나 잘해요. 그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보니까 애들 그냥 고등학생들도 말 어마어마하게 잘하더만. 요즘 중고등학생들 말 굉장히 잘해요. 제가 봤을 땐 저 중고등학생 때보다. 특히나 남학생들에 비해서 여학생들은 더 이제 유창하게 뭐 말 잘하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끔가다 있어요. 그 말하는 게 정말 힘든 친구들이 있는데, 물론 뭐 여학생들 중에도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남학생들이 언어 구사력이 많이 떨어져요, 여학생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 친구들이 굉장히 문제인데, 뭐 저한테 남학생이 수업을 듣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왠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남학생을 1대1로 마크를 해서 만약에 수업을 하게 된다면 정말 그냥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할 텐데. 왜냐면 제가 좀 약간 형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물론 그렇다고 여학생들 제가 싫어한다 이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조금 더 이렇게 내 옛날 생각도 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막 이런 게 있는데, 남학생들은 제가 싫은가 봐요. 저한테 수업을 잘 안 듣더라고. 뭐 숫자가 적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질문자 분이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그냥 뭐 질문의 투나 말 이런 텍스트에서 느껴지는 바가 여학생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본인이 내가 정말 언어 구사력이 부족하고 말하는 게 힘든 건지, 아니면 내 작품에 대한, 내가 만든 것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나조차도 내가 뭘 한 건지 모르겠고, 근데 내가 거기다가 말을 붙여서 설명은 해야겠고, 이렇기 때문에 작품 설명이 어려운 것인지,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작품에 대한 거가 확실해. 그리고 내가 어떤 의도로 작품을 했는지도 분명히 생각이 있어. 근데 내가 말이 잘 안 나와. 단어 선택이 어려워. 그거는 말 그대로 언어 구사력의 부족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전 영상,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얘기했던 이전 영상, 두 번째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예종에 들어오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 이렇게 정리한 거에서, 첫 번째 문해력에 해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4번이었나 그 면접 능력, 3번이었나 뭐 그거. 그러니까 문해력과 면접 능력에 대한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결정적으로 자기 작품 설명이 너무 어렵다 하면, 내가 내 머릿속에 다 있는데도 잘 표현이 안 된다. 그러면은 면접 능력 할 때처럼 자기 작품을 설명이 잘 안 되더라도 자기가 자꾸 말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을 본인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부끄럽고 힘들더라도. 정 안 되면, 저는 유튜브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핸드폰을 고정을 시켜놓고 찍잖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뭐 이런 거치대 하나, 뭐 다이소에서 파는 5,000원짜리 뭐 이런 거 하나 사서 딱 거치해놓고 나 셀카 모드로 이렇게 해서 비디오를 이렇게 딱 찍어요. 이렇게 눌러서
재생 누른 다음에 내 작품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세요. 여기다 대고 이 화면에다 대고 이거를 유튜브에 올린다 생각을 하고 해보세요. 한번. 아니면 내가 면접을 본다 생각하고 해보고, 그래서 그 작품 설명을 해보고 그걸 몇 분 동안 하는지,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재생시켜 보면서 내가 말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얼마나 바보같이 하는지, 그런 걸 계속 확인을 하세요. 그렇게 셀프 피드백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한 10분 남짓 정도 내 작품 설명을 하면서, 그거를 계속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셀프 피드백을 하면서 발전을 시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만약에 학생분을 도와주는 선생님이나 뭐 이런 사람이 없다면, 본인이 해야 되는 거라면, 저처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걸어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중얼중얼 말해보는 연습을 해도 좋고. 자, 저의 경우는 특이 케이스지만 저는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고, 그 다음에 뭐 누군가의 앞에서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게 물론 떨리죠. 긴장되고 떨리는 경우는 없진 않지만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도 찍을 수 있는 거겠죠. 뭐 그렇다고 제가 외향적이지도 않아요. 전혀. 저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고, 사람들을 잘 피해 다니고, 그 사람들을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너무 기가 많이 빨려서 피해 다니고 막 이런 사람인데, 말하는 거는 전혀 두렵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 첫 번째, 일단 저는 독서, 책을 읽는 거를 정말 즐겁게 습관처럼 읽은 지가 벌써 한 7, 8년이 될 거예요. 요즘 독서 책 읽는 거 유행이라던데, 그 젊은 층들한테. 이 독서가 갑자기 왜 유행인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저는 이미 거의 한 7, 8년 전부터 이 독서의 맛을 심각하게 들리고 좀 강박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말해야지 라고 결정을 하면 뭐 별로 막힘이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서 뭔 생각을 안 해도 지금 말이 이렇게 계속 쏟아지거든요. 이게 어떤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획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말하는 게 뭐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저한테 그렇게 말하진 않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그렇고. 뭐 나름 이렇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잘 풀어가서 이해가 되나 봐요.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뭐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뭐 이런 거를 습관적으로 지금 거의 10년에 가깝게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아주 큰 도움을 얻고 있다 라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고 있고, 그리고 제가 하는 행위에 대한 믿음도 강하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이것과 별개로 저는 계속 수업을 하잖아요. 학생들을 계속 마주하고, 저도 수업을 듣는 학생이지만 대학에서 이제 이 대학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게 되면 대학원에서도 학생이겠죠. 근데 저 역시도 이제 제가 거쳐온 전 단계에 있는 학생들을 수업을 하기 때문에 말을 할 기회가 너무 무한정으로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전 말하는 걸 굉장히 많이 피곤해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제가 말하는 게. 그래서 수업을 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힘들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지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계속 하는 거는 제가 하는 말에 대한 믿음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고 경험이 부족해서 지식을 잘못 전달할 수는 있어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뭔가를 속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짓을 얘기하고 일부러, 적어도 그러진 않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정말 솔직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그건 거죠. 요약을 하면, 첫 번째, 독서와 글쓰기에 대한 훈련이 이미 많이 쌓여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 유튜브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는 이제 작업에 대해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 기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훈련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 유튜브에서도 제 작업 얘기하잖아요. 학교에서도 제 작업 얘기하지, 친구들이랑도 작업 얘기하지, 그 다음에 저 혼자 글 쓸 때도 제 작업에 대한 글 쓰지. 그래서 전 작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전혀 두려움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좀 막히고 잘 안 되는 거는 그걸 많이 안 해봐서일 수도 있어요. 많이 하면, 많이 하다 보면은 다 잘해요. 뭐 지금 질문자분이 특별하게 모자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많이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게 입시 준비할 때는 이제 과외를 하거나 뭐 학원을 다니거나 이러면 이제 그럴 기회가 계속 생기니까 이게 조금씩 메꿔지는 느낌이 있는데, 혼자 하면은 좀 힘들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제가 제안한 방법이 시뮬레이션을 돌리거나 중얼중얼 그러거나, 그건 이제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러거나 아니면 이렇게 핸드폰을 거치대에 딱 이렇게 해놓고 영상 버튼 재생 딱 눌러서 나 찍는 걸로 이렇게 해놓고 내가 작품 설명해보는 거예요. 앞에 평가자가 있다 가정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민망할 겁니다. 처음에 굉장히 민망하고, 내 영상을 보면서 너무 바보 같고, 근데 왜 이렇게 말을 못할까, 와 진짜 너무 심각하다, 뭐 이런 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원래. 자기의 부족한 거를 마주하면서. 그리고 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우려시되는 건 목소리. 교수님들이 아무래도 나이대들이 다 있다 보니까 이 목소리가 너무 작으면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잘 안 들리고, 그리고 막 이제 나중에는 이게 반복되면은 살짝 짜증이 날 수도 있어. 그래서 내 목소리를 다른 사람들한테 잘 전달이 될 수 있게끔까지는 데시벨을 높여서 크게 말할 수 있는 것도 훈련을 하셔야 되고, 또 저도 목소리가 굉장히 작은 편인데, 발표를 할 때, 제 작업을 발표를 할 때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라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야지. 제가 크게 발표를 할 때의 목소리랑 대화를 할 때의 목소리가 좀, 저 스스로 그냥 자동으로 약간 크기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제가 뭐 되게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만큼 많이 해봤다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저만큼 학생분도 연습을 하시면, 많이 이런 기회에 노출이 되면 잘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작품 설명을 하는데 그 작품에 대한 확신과 제대로 된 이해, 정리가 받침이 되어 있는가, 그거를 잘 돌아봐야 된다. 그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생분의 고민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해결책도 드렸고, 그다음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해드렸어요. 그리고 혹시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는 작품에 대한 나의 확신과 나의 정리가 안 된 건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듣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는 이 질문을 주신 분한테만 포함이 되는 건 아니고 좀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직접 내가 해보는 거야. 이거를 하냐 안 하냐의 차이인 거거든요. 백날 제 얘기 들어봤자 소용없고,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의 얘기를 들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걸 안 하면.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렸잖아요, 솔루션을. 그러면 이거를 기반으로 내가 판단을 해서 해보고 나한테 잘 맞는 거를 선택을 해서 내 나름대로 개조를 하던지 이런 식으로 실제로 해보세요. 실천을. 저는 유튜브에서 그래도 실질적인 거를 전달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항상 학생분들이나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 나름대로 제시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해결책만 듣고 안 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해보시길 바라면서, 아니면 본인 나름대로 해결책을 만들어 보던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작품 설명, 요게 학생 때는 굉장히 큰 고민일 수 있지만, 사실상 작가를 계속 한다는 전제하에 시간이 지나면 경험이 쌓이다 보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어느 정도 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유튜브에 작가를 검색해서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이 어느 정도 경력이 이렇게 쌓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작가 치고 말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말을 굉장히 잘해요, 다. 그만큼 많이 그런 환경에 노출이 돼서 말을 많이 했었던 사람들이니까 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질문자분도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들어서 노출을 시켜야 된다. 그게 제일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스스로 영상을 찍어보고 자기가 다시 보면서 피드백 해보는 거랑, 그 다음에 저처럼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나름대로 해결을 해보세요. 네, 여기까지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